이제 상지저림의 또 다른 원인인데 삼각선유연골 복합증후군 이름부터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손목의 이제 대표적인 저림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이번엔 좀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게 가운데 쪽이 아니고 이제 새끼 쪽인데요. 이쪽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은 주로 운동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구조도 허술하기 때문에 이 반월판이라고 하는 삼각 섬유 연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목에 있는 디스크라든가 이거하고 동일한 부분이 되겠어요.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일한 구조로 이쪽에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만 이게 연골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연골만 있는 게 아니고 뼈 사이에 있는 뼈를 잇는 많은 인대들도 같이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골뿐만 아니고 삼각 연골뿐만 아니고 많은 심줄들이 저 부분에서 같이 손상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저쪽에 삼각 섬유인대라고 하는 것이 잘 진단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단 증상이 저림 증상, 통증들이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이 검사로다가는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초음파 검사로다가도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부분을 그 MRI를 촬영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거기입니다. 보통 이쪽 이제 척골 부분하고 이제 새끼손가락 하는 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새카맣게 보이는 요 부분이 우리가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이에요. 삼각 섬유 연골인데 저 부분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손상이 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저림 증상이 되는 거 올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은 그 연골뿐만 아니고 이게 심줄들도 많이 두꺼워지고 약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MRI를 촬영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삼각 섬유 연골 복합 증후군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뭐 반월상 연골로 들었던 그 같은 부위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아픈 부위가 바로 저 위치야. 내가 저기 연골이 파열이 된 것 같아라고 좀 공감을 하시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소에 약지나 또는 뭐 소지 손가락이 저리다. 나는 저리면서 통증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해서 답답한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바로 이제 척골관 증후군이라는 질병이라고 해요. 어떤 질병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사이클 요즘 동호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타게 되면 이 손목 바깥쪽인데 아까는 그 연골과 심줄이 문제가 생기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 증후군인데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연골이나 심줄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척골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서 이제 새끼손가락이 이제 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은 이제 이 척골관 또는 이제 가이언스 터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손저림이 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잘 저리다고 해서 단지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외에 다른 질환도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사진은 지금까지 여러 질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아픈 위치, 저린 위치를 보고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연습 문제로 한번 강의를 잘 들었으면 한번 풀어보시죠. 이 팔꿈치 여기가 아픈 거는 테니스 엘보입니다. 테니스.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뒤집는 요게 회외근이죠. 회외근 증후군은 요겁니다. 요거는 특징이 손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손목 위쪽에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교차 증후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에 이 건초가 염증이 생기는 득결혈병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손의 모양을 가지고 저림 증상을 이제 구별하는 건데요. 요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이제 베네딕트 사인이라 해서 예전에 이제 베네딕트 교황님이 꼭 연설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셨다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중신경, 아까 터널 증후군에서 말하면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는 소견이거든요. 매우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손목이 떨어지는 거 말씀드렸죠. 요골신경, 엄지로 가는 요골신경이 압박됐을 때 이런 증상이 오고요. 요거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네요. 예, 척골신경이죠. 손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조금 좀 어려운데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못 만드는 경우는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못 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는 되는데 동그랗게 못 만들어요. 요거는 동그랗게 못 만드는 경우는 우리가 정중신경, 터널 증후군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저림이 생겨나는 원인과 단계별 치료법을 살펴봤는데 자가 진단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저희도 다 함께 이제 손에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따라해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이 모양을 하니까 나 아픈데 이 부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정찬일 원장님과 무료로 상세하게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가야 할지 치료 방법 좀 더 들여다볼 텐데요. 이제 상지저림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니까 신경 치료를 해왔는데 그 외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효과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보통은 기존 치료법 외에 우리가 특히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이제 테니스 엘보 치료인데 흔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난치성으로 갔을 경우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수술하기 전에 2013년도 인도에서 발표된 이제 논문이에요. 난치성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할 환자한테 한 번만 줄기세포, 이제 골수 줄기세포인데요. 자가 중간엽 줄기세포를 1회 주사했을 경우에 통증 수치가 이제 확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심줄이 충분히 재생이 돼서 심줄의 치유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논문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테니스 엘보가 이제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외에 기존의 재생 치료로 우리가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PRP 치료가 있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아시는 마찬가지로 이제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한 삼투압을 이용한 치료예요. 일단 세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PRP 주사는 혈소판을 이용한 혈소판의 성장 인자를 이용해서 재생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안 낫는 경우는 살아있는 줄기세포로 직접적으로 이 테노사이트라고 하는 인대를 증식시킬 수 있는 세포를 유도해서 치료했을 경우에 훨씬 더 질 좋은 인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했을 때 기존에 우리 통증 쪽에서 관절이라든가 오십견, 디스크 쪽에 많이 썼잖아요. 연골 재생하는 데 썼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줄기세포의 효용성은 세 가지입니다. 염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많이 감소시키고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어디에도 없는 말초신경의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는 제 생각으로는 줄기세포가 유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결국은 만능세포인데 많은 기관이나 세포로다가 분화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PRP가 갖는 성장인자 외에 혈소판이나 성장인자 외에 그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백혈구 또는 그런 것들을 모아드릴 수 있는 SDF1 알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우리가 공인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분리 농축을 해서 정밀하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난치성인 경우에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어떻게 하면은 좀 치료 효과를 얻어볼 수 있을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치료 효과는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지저림의 원인과 치료법 살펴봤는데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지저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정찬일 원장님께서 알차게 강의를 쏙쏙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어요. 끝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가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절이라고 해서 모두 디스크는 아닌 겁니다.
디스크와 유사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질환들을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상기저림에 있어서 줄기세포가 염증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말초신경을 재생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